자, 오늘은 29회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회 1번은 구분지상권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도 구분지상권이지만 공법상 제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공법상 제한을 어떤 경우에 반영하고 어떤 경우에 반영하지 않는지 그런 문제였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갑은 철도 사업과 관련한 지하 공간 사용, 이제 구분지상권이죠. 에 따른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고, 그래서 또 여기 또 재미난 게 물음 1에서는 그 표준지하고 본건하고 전례가 있을 때 어디까지가 인근 지역인지를 판정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론하고 엮여있는 문제인데 실무에서 나올 법하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를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 인근 지역이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물음 2에서는 일단 지하 공간에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적정 가격을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그 시행규칙에 31조에 나오잖아요. 31조는 보면은 두 가지로 있는데 영구 사용, 그다음에 일시적 사용. 영구 사용의 경우에는 22조에 따른 토지 가격의 입체 이용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 이용은 30조. 30조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에다가 입체 이용조예요.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구 사용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상금 산정하려면 이때 이제 입체 이용 저해율을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이론에 가끔 곁들이는 이제 간단한 약술 문제인데 이런 그 구분지상권도 되게 말이 많거든요. 이게 정말 보상액이 충분하냐 그런 거에 대한 아마 문제점을 설명하라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익사업은 이제 철도 사업이고 이게 이제 사업 인정이죠. 사업 인정인데 이게 뭐 공고고시가 있네요. 그랬을 때 뭐 이것도 재미난 점이 그 가격 시점이 사업 인정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 보상. 사업 인정 전 협의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적용 공시지가죠, 적용 공시지가. 그때 이제 사업 인정 전이기 때문에 70조 사망이라는 점. 요게 하나가 논점인 거고. 그 다음에 철도 사업이니까는 공고고시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치가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 70조 5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상 토지 보면은 임야네요, 임야. 자연림. 거기서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의 자연녹지 지역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의 공원 저촉이 100% 되어 있다. 이거 반영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바로 그 논점인 건데, 우리는 그 칙 23조에 보면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항. 그 다음에 2항에는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용도 지역 변경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얘는 그 당해 사업에 의한 저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하고 또 이제 별개로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개별적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이제 개별적 제한이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인데 이미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철도 같은 경우는 지하로 간다면 이건 지상에 있는 거야, 지상. 여기서 보면은 전체 면적 중에 1800제곱미터니까는 한 15% 정도 되는 거네요. 요거는 또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을 할 때 뭐 터널로다가
사용하는데 토피는 한 18m 정도래요. 그리고 존속시까지까지 영구 사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칙 22조 아니 칙 22조에 따른 토지 가격의 입체 이용 조회를 높여주는 그런 거.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도 이게 재미난 게 있어요. 다 보면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이나 다 비슷한데 1은 도시군 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돼 있고요. 2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저촉돼 있다는 거죠. 이거의 두 개는 사실 감가율은 둘 다 여기 보면은 둘 다 한 40% 정도의 감가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감가율은 사실 같아.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얘가 개별적 제한이고 얘는 일반적 제한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그 표준지 1과 표준지 2에는 아까 우리랑 마찬가지로 구분지 상권이 설정돼 있대요. 그러면 이거 표준지에 구분지 상권이 설정된 거가 포함된 채로 가격이 나오나요? 아닌 채로 나오나요? 표준지는 나지상점이죠. 이것도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실나공 계일평.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적정 가격, 실질적인 이용 상황, 그다음에 지금 나지상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그 가공 선로로 인한 구분지 상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이걸 고려하지 않고 나지 상정된 가격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공고 고시템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검토하지 않을 거니까 18년도 공시지가를 쓰고 1번이냐 2번이냐는 인근 지역의 판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 B시, E시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거고 당연히 녹지 지역, 용도 지역별 지변율 써야 되겠죠. 일단 보상 선례는 철탑 부지. 우리가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건 구분지상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찍찍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 중에 여기 철탑 부지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거. 그랬을 때 보상가가 8만 원 정도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저촉된 애를 보상했다는 거죠. 그때 감가율 40%를 적용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자연구역은 일반적 계획 제한이잖아요. 일반적 제한이니까 이거는 감가율을 적용한 채로 보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적용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 안 했지만 이 둘 다 제한된 상태로 가격이 반영된다는 거. 표준지는 뭐 일반적 제한이든 개별적 제한이든 다 반영된 채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라 그 도시군 계획시설공원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채로 보상한다는 거.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좀 이따 이게 4개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물음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자, 이렇게 지도까지 해서 위치도까지 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경기도 B시, E시는 지리적으로 접하고 있대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얘네 대상 토지는 여기 있고 우리 거, 그다음에 표준지 1, 표준지 2 있는데 그 보상 선례까지 해서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동일 수급권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얘네들은 그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며 가치 가격 수준이 동일하다. 이 뭐예요?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이제 시가 일단 다르고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중앙 분리대가 있는 4차선 국도가 개설돼 있다. 이렇게 국도가 개설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동일수급권이라는 커다란 구획 안에
이렇게 대상 토지가 있으면 일정 범위를 인근 지역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인근 지역하고 다를 게 있다면은 동일 수권 안에서 인근 지역하고 다를 게 있다면 대상 토지가 속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게 마땅히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인근 지역을 구분하는 요소들이 또 이제 보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얘를 유사 지역, 얘를 인근 지역 이렇게 판정하는 게 사실 평가사의 몫인 거죠.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답안지 보도록 하고,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거. 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개를 다 쭉 비교한 건데, 그 전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세 항목별 격차율은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사항이다. 여기는 지금 임야니까 그 접자행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 조건에 도대체 뭘 쓸 것이냐, 자연 조건에, 행정 조건에, 기타 조건에 뭘 쓸 것이냐를 감정평가사가 판단해서 그 격차율까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준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표준지 1을 골랐는데, 그랬을 때 이 접근 조건은 저는 이 두 개를 줬고, 그다음에 자연 조건은 여기까지 줬어요. 그다음에 행정 조건은 이만큼, 기타 조건은 뭐 보통은 고려 안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표준지 1하고만 먼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그 밖에 있는 뭐 알아서 하신다 치고 그 얘가 도로도 더 좋고 취락가의 거리도 좋으니까 이제 접근 조건이 더 우세한 거고, 근데 얘는 그 향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세한 거고, 형상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쳤지만 전답이라면 모르겠는데 임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조건이 사실 이 시험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똑같이 저촉돼 있지만 표준지는 이게 저촉된 채로 가격이 고시가 되고, 대상 토지는 저촉돼 있지만 저촉되지 않은 채로 보상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에 비해서 우세한 거지. 얘는 0.6이라면 얘는 1.0인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면 1.67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지는 이게 저촉돼 있고, 보상선례도 이건 일반적 계획제니까 저촉된 채로 그 가격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다를 것이며 언제 또 고려되고 언제 고려가 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보면 얘네 둘은 표준지니까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나지상정으로 나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칙 22조에 따른 가격에다가 입체 유용 저해율을 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칙 22조는 나지상정 평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설정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늘 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강사분들의 답을 또 다 봤는데 적용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어렵다. 저 따위가 그런 분들께 대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토지의 가격이 100이라고 쳤을 때, 이걸 입체 이용 저해율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공중을 10이라고 보고, 지하를 10이라고 보고, 지상을 80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구분지상권을 지상에서 먹었어. 그러면은 입체 이용 저해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해서 9를 줘야 되냐는 거지. 그러면은 이 입체 이용 저해율을 낮이었다면은 10이었을 텐데 1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때문에.
그럼 얘가 그 1도 물어줘야 정상 아니야? 얘 때문에 1이 줄었다면 얘가 이걸 또 물어줘야 정상 아니야? 아, 제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얘는 10이라는 걸 뺏겼는데 9만 지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칙 22조는 나지에다 기준해서 주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 구분지상권을 우리는 아까 15% 정도라고 봤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함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입체 이용률 배분표 보면 농지, 임지, 주택지, 저층시가지 원래 고층, 중층 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고 여기서 뭐 건물도 이게 지상인 거죠. 지금 제가 딱 요게 사실은 이걸 갖다 쓴 건데 그 다음에 지하 부분이 10% 그 밖의 이용률이 뭐 이제 10%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밖의 이용률은 요거를 이제 기준하죠. 그래서 만약에 공중에 있다 그러면은 지상을 가장 높이 쓰는 비율인 뭐 이렇게 앞에가 지상 지하니까 5분의 4가 될 것이고 지하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러면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최고치를 적용하는 게 뭐 보통의 관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 20m에서 아마 요걸 쓰게 될 거예요. 농지 임지가 20m라고 했고 한계 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률 1% 이하이다. 이게 이제 한계 심도가 또 답에도 썼지만 지금 임지, 농지 이런 애들보다 얘는 한계 심도가 더 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깊은 곳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활용에 대한. 그러니까 그 더 깊이 있는 땅을 쓰더라도 이 토지 소유주한테 어느 정도 그 저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답을 보면서 또 나머지 얘기도 한번 마저 해볼게요. 본건은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 목적의 평가건이고 31조에 따라 평가한다. 가격 시점은 이때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판정. 자, 이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외우잖아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뭐 동일 수요권 다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이게 또 이제 포인트고. 그런 다음에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판정 기준에는 뭐 실제 용도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 속한 지역이라는 점, 가격 수준이 동일한 지역이라는 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풀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근데 요거를 위해서 이제 그 이론서를 봤는데 제가 뭐 수험생 때는 이런 걸 잘 외웠지만 지금은 사실 못 외우기 때문에 이론서를 봤어요. 보면은 어떤 거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뭐, 이용 형태, 연속선의 차단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자연적 경계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속선을 차단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인위적 경계로 그러니까 경계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자연적 경계, 인위적 경계. 근데 인위적 경계는 이제 유형적 경계가 있고요. 유형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무형적 측면이 있는 거죠. 유형적 측면에서는 도로, 철도, 공원 등을 기준으로 하고 무형적 측면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 사, 경, 행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여기 이제 사경행. 이런 것들은 이론에 지금 당장 만약에 37회로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지금 못 외워서 보고 있었지만 그거는 합격한 다음에 못 외우셔도 돼. 근데 이제 시험이 내일 모레다 이러면 이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판정할 거냐. 여기 보면 이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이제 동일 수호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 인근 지역의 요건을 갖췄어. 가치 형성 요인은 지역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 수준이 동일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인근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다 인근 지역이라고 판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중앙분리대가 있었죠. 왕복 4차선짜리. 그러니까 유형적 측면에서 연속선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해가지고 나는 그 대상 토지와 표준지 1은 인근 지역, 그다음에 표준지 2와 보상 선례는 유사 지역을 판단한다. 근데 사실 유사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게 격차는 없는 것으로 본다. 지역 요인을 비교할 만한 자료를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답이 없는 그 평가사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 유사 지역으로 다 인근 지역으로 판정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적정 가격 구해야죠. 사업 인정 이전 시점에 협의 평가니까 70조 3항이고 그래서 18년도 공시지가 적용하고 70조 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표준지 1, 왜 표준지 1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점 수정해주고 지역 요인 해주고 개별 요인 비교,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 격차율도 네가 다 결정하고 새 항목을 뭐 할지도 네가 다 결정해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취락가의 거리나 도로 상태 등에서 접근 조건은 우세하고 두 가지니까 저는 5%준 거고 그다음에 방위 경사도 등 자연 조건은 열세하니까 2%준 거고 이거를 뭐 만약에 1.03, 0.97 줬다 아무 상관없겠죠. 사실은 열세하냐 우세하냐를 판정하는 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 표준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저촉되었지만 그래서 0.6을 받았지만 그 우리는 저촉되었지만 반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인 거지. 그래서 1.67이 나왔다는 거.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도 뭐 쭉 보는데 이런 거 다 됐고 이게 또 중요하지. 그 표준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저촉됐으니까 0.6인 거죠. 보상선례는 일반 공원구역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0.6인 거죠. 그래서 대등하다는 거. 여기도 뭐 한 줄 써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안 썼어요. 그냥. 하여튼 요거가 대등하다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적정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입체 이용 저해율까지 구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연구 사용이니까 22조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가격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아까 그 만약에 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반영했겠죠? 구분지상권. 근데 이거를 또 반영한 것도 웃겨. 어디다가 반영할 거예요? 여기다 많이 반영들 하셨거든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에다 반영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가 뭐 선배님들을 너무 까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입체 이용 저해율에서 건물정 등 이용 저해율 없고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뭐 이제 심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1대1, 4대1에서 요걸 결정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라면 지상에 그냥 몰빵을 했다면 5분의 4가 되는 거고 요걸 기준한다. 그래서 2분의 1 나온 거고요. 다 더하면은 7.5% 정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4만 원에 7.5%는 1,500원인데 1200제곱미터니까 1260만 원.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상하면 이제 뭐가 또 이제 문제냐? 뭐 여러 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주는 법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일관된 규정이 이제 없다는 점이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손해액을 반영하냐는 거예요. 내 땅값의 7% 줬다는 얘기잖아요. 내 땅 밑에 철도 지나가는데 7%만 감액된다? 이거 심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런 문제 좀 있고 또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 외에 토지 가치 하락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요.
그럼 얘네들은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같이 하락이 없냐는 거지. 음.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시장성 제한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팔면 팔리겠냐는 거. 사실 요거랑을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가짓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썼고, 그 다음에 한계 신도 초과 시 적정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아까도 봤지만 뭐 20m 이하면은 저촉이 제한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요즘에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이었으면 크게 활용할 실익이 없었던 지하 부분도 더 깊게 파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정말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제 저촉이 없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 요거 정리 한번.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제 공법상 제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 제한하고 개별적 제한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반영되고 어떤 상황에서 반영 안 되는지 이게 뭐 그다음에 또 사건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제한이긴 하지만 사건 설정일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제 표준지에서는 사건 설정을 고려하지 않죠. 그다음에 개별적 제한은 표준지에서는 고려하는데 보상에서는 고려하지 않죠. 그다음에 일반적 제한은 표준지에서도 보상에서도 다 고려하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이 토지의 적정 가격에서 저는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어, 저는 뭐 저도 뭐 이걸 하면서 여러 개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선배님들이 또 고려하신 데는 또 다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